반갑습니다. 합성목재 마법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처음입니다. 첫 영상이라 많이 긴장도 되고 좀 어색하죠? 어색한가요? 네. 근데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된 목적이 있으면 딱 한 가지. 제 개인의 부귀영자를 위해서는 게 아니라 저보다 합성목재를 조금 덜 알고 계세요. 덜 잘 모르시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갖고 있는 이 얄팍한 지식이라도 여러분들 나눠드리려고 시작한 겁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부족해더라도 이해해주세요. 뭐 그러다 보면 이제 해를 거듭하면 좀 자연스러워질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합성목재가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이제 상륙돼서 언제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느냐, 이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3, 14년 됐을 겁니다. 2000년대, 한 2010년 전 후반으로 본격적으로 사용이 됐는데요.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4대강 사업 때입니다. 4대강 사업 때. 우리나라에서 말도 많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다 아시죠? 4대강이라는 큰 대공사가 이루어지면서 그냥 뭐 도로나 뭐 이런 걸 닦는다면 뭐 큰 문제가 없었겠지만 이 강폭을 넓히고 강을 깊이 파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흙과 돌이 나오겠죠. 흙과 돌이 나오면 그걸 또 파다 보면 산에 모르게 나무를 베었을 거예요. 많이 베었을 겁니다. 흙도 많이 나왔죠. 나무도 많이 베었죠. 이걸 다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뭐 먹어서 없애는 것도 아니고 썩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제 어쨌든 그 자연의 그거를 어떻게 잘 활용해야 된다는 이런 게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정부 과제도 좀 해요. 정부 연구 과제를 좀 하는데 거기에 이제 가끔 그런 과제가 납니다. 뭐 산림청이라든가 중기청이라든가 이런 과제가 좀 나오는데 거기서 목재를 이용한 뭐를 이용한 이렇게 이제 과제의 주어를 던져서 연구 개발을 진행을 시키는데 제 생각은 아마 그래서 이 합성목재가 그 4대강 사업에 컨택되지 않았나. 순전히 제 내피셜입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4대강 사업에서 합성목재가 들어갔죠. 사용 많이 됐는데 그때 엄청난 양의 합성목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양의 공원과 모든 구조물이 지어지니까. 그런데 어땠습니까? 우리의 원천 기술이 아니라 외국을 갖다가 카피를 해서 모방을 해서 빌려와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품질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뭐 그때는 품질이 없었다 잘했는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니까 하자가 난 거예요. 지금 하자니 쭉 나죠. 이게 왜 그런가?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제조 기술도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물론 이게 짧은 기간의 연구도 없이 어떤 데이터도 없이 이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텐데 더 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뭐냐? 우리나라 기후에 맞는 제품을 만든 게 아니라 외국 제품을 갖다 모방을 했고 카피를 했기 때문에 제품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가 뭐가 있다고요? 우리나라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요 사계절 있습니다. 사계절 아신다고요? 네, 사계절 때문에. 왜 그러냐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봄, 가을은 참 예쁘고 착한 애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봄에는 꽃 피죠. 가을에는 먹을 거 많이 죠. 그러니까 얘들은 다 착해. 예쁘고. 그럼 얘들은 이렇게 빼놓으세요. 그럼 여름하고 겨울이 문제인 거예요. 여름이 뭐 나쁘다고 겨울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구조물에서 어떤 공사에서는 여름과 겨울이 리스크예요. 리스크. 추워서 못하죠. 더워서 못하죠. 그럼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겨울이 또 영하 한 20도까지 막 내려갈 때도 있고 여름에 또 영하 막 30도 넘는 때도 많아요. 그리고 이 합성목재가 우리나라 기후에 적응하게 이게 품질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외국 품질을 갖다 그대로 만들어 놓으니까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이것도 제 내피셜인데 논문 하나 써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라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합성목재가 한 시공해서 한 2년 정도 되니까 막 하자가 발생한 거예요. 지금 여기 나오죠? 여기 화면에 나오고 이 참고하시면 돼요. 이렇게 많은 하자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은 흘러 4대강 사업은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이 공장들이 물건을 팔아야 돼. 물건을 이게 민간 시장에 팔아야 되잖아요. 그냥 공장 문 닫을까요? 아니잖아요. 사업이라는 게. 근데 민간 시장이 이제 4대강 때부터 이제 조금씩 했는데 갑자기 이러니까
팍 차양으로 내려앉았어요. 뭐 거의 수직으로 내려앉았죠. 합성육제가 거의 이제 쓰질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장님들이 고민을 했겠죠.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돈 들여서 사업했고 그동안에 부귀영화를 했고 막 그랬는데 사업을 접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또 이제 지속적으로 연구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오늘날 합성목재가 있는 겁니다. 야, 근데 그렇게 어려운 고비를 넘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 영상 보는 목적이 뭡니까? 합성목재 관심이 있으시니까 보는 거예요. 왜 관심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너무 많이 깔리고 있고 너무 많이 쓰여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구독자님들도 배워보려고 알고 싶어서 궁금해서 이 영상 보는 거 아니십니까? 그죠? 맞죠? 그래서 알려드린다는 거예요. 뭐든지 말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지 마시고 제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 같지만 이게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좀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합성목재에 관한 그 어떠한 일을 하셔도 저와 같이 이렇게 설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저와 같이 제3의 대신 누구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원해서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어서 합성목재가 여기까지 수명을 유지해오는 데는 많은 분들의 노력과 희생과 금전적인 피해가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누군가 희생하고요, 누군가 선구자가 있어야지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쨌든 그분들의 수고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갖고 이 영상을 보게 되신 겁니다. 그러면 그때 합성목재 지금 보시죠. 여기 화면에 나와. 두껍기만 두껍고요. 하자 보세요. 이렇죠. 지금 합성목재 어떻습니까? 이렇게 생긴 거 봤어요? 물론 있어요. 그거는 저가, 저수익, 저 배 타고 와서 저가로 내는 거. 왜? 항상 있잖아요. 사람이 시장에는 양심껏 정말 어느 정도 레벨을 가지고 팔아야 되는데 정말 양심 없는 분들이 있어요. 양심 없는 분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시장을 망가지든 말든 남이 피해를 보든 말든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제 영상을 보는 구독자님들은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제가 강력하게 오늘 말씀드릴게요. 제 영상은 그러려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보세요. 이렇게 생긴 게 지금도 시중에 몇몇 업체에서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수입해서 판매하는 게 잘못이 아니라 눈속임 하는 거예요. 눈속임. 더 나쁜 얘기는 사기치시는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정상적인 제품, 쓸만한 제품 갖다 소비자를 갖다 주세요. 이거 쓰시는 분들은 있잖아요. 정말 피 같은 돈, 피 같은 시간을 할애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피해 주지 마세요. 그냥 피해 주려면 자기네 집에 가서 자기 혼자 쓰세요. 그래서 물론 세상은 선과 악이 공존을 합니다. 근데 선이 더 많으니까 지금 세상이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 거고요. 네, 여러분들은 참조만 하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합성목재가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것도 있고, 그러면 이제 합성목재가 이제 무엇이 지금 이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느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조금 사투리가 많이 섞여요. 저도 이제 이게 이 수도권에 올라온 지가 꽤 오래됐는데도 제 고향 사투리가 가끔 섞입니다. 제 고향에 있는 분들은 조금 정겨우실지 모르겠지만 또 서울 이쪽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조금 거시기를 해요. 애기를 봐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장에서 합성목재가 주도하는 이놈들이 있어요. 세 놈들. 이 삼형제가 시장의 합성목재 시장의 주도권을 하고 있어요. 누구냐? 어떤 업체가 아니라 합성목재 이 삼형제 누구냐? 첫째, 데크제. 야, 데크제가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정부 연구과제를 하려고 데이터를 좀 수집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놀라지 마세요. 얼마 쓰일까요? 100톤이요? 200톤? 2000톤? 2만 톤? 다 틀렸어요. 거의 19만 톤에서 20만 톤이 쓰이더라고. 이야, 생각해보세요. 20만 톤이면 금액으로 얼마겠어요? 어마어마하고 또 양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야, 그런데 더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합성 목재가 천연 목재를 뛰어넘었어요. 뛰어넘었어. 이야, 그렇게 위기와 고난을 받던 합성 목재가 제가 아까 뭘 대나무처럼 솟아나서 이렇게 됐어요. 이제 천연 목재 시장을 평정을 해버렸어요. 걔보다 더 많이 퍼졌습니다. 근데 제가 예상한 건데 앞으로 더 성장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게 시공해놓은데 이렇게 가서 본 데가 있어요. 근데 뭐 한 5, 6년 됐다는데도 새 제품 같아요. 얼마나 관리를 잘하는 거야 했더니 그냥 깔아놓고 물 청소만 했는데 그런 데는 금방 깔은 것 같아요. 그러니 이거 소비자들이 고객님들이 안 쓰시겠냐고요. 그렇게 발전했어요. 지금 합성 목재가 컬러가 한 20여 가지가 되고 패턴은 뭐 다 말할 수도 없어요. 뭐 물이 많으니까 내가 아까 그냥 세 개라고. 근데 이 데크제도 컬러 패턴이 너무 많이 왔어요. 뭐 그냥 막 줄무늬도 있고 뭐 나무 무늬도 여러 가지가 뭐 수없이 고목 무늬 뭐 참나무 무늬 무늬도 무지 많아요. 하여튼 그냥 그래서 자료가 좀 있는데 그렇게 장도에 발전했습니다. 그러니 이 시장이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클 겁니다. 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유튜브 영상 찾아가고 제 영상을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첫 영상 찍는 거와 또 거의 합성목재 고단의 기간 또 지금 현재의 합성목재 그리고 뭐가 시장을 주름 잡느냐까지 말씀드렸어요. 뭐라 그러죠? 데크재와 사이딩재와 난간재 요 세 녀석들이 합성목재 시장의 삼형제입니다. 나머지들은 이제 분소예요. 분소. 이렇게 삼형제가 합성목재 시장을 주름을 잡고 있어요. 여기 쭉 나오시죠. 참고하시고요. 여기 오늘 영상은 뭐 계속 제가 하루 종일 떠들 수 있는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합성목재 성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분. 합성목재가 뭘로 이루어졌고 어떻게 시간이 되면 어디까지 생산되는 것까지 하여튼 성분 수업도 또 시작할 겁니다. 성분이 어떻게 되는 성분부터 할 거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